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전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정치 뉴스가 아닌 사건 사고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경찰에서 약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첫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차분히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 말, 그리고 뭐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졌다. 혹은 이런 저를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경찰 조사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이다. 첫 SNS 의미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첫 번째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제 일감을 말씀드리면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유아인 씨 원래 공개 소환 날짜가 대략 언론에 나왔는데 그 날짜를 뒤로 미루고 들어갈 때도 묵묵부답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 저 글 안에서 보면 자기의 잘못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잘못을 했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사과문이라는 게 자기 변명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기 변명 중심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청소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꿈과 비전을 먹고 그 인기로 대중의 어떤 그 영웅이 되었다면 그에 대해 잘못을 하는 것도 속전속결 자기 잘못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소 울먹이는 듯한 모습으로 12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 이후에 취재진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책임질 건 지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문제는 앞으로예요. 본인의 이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를 좀 검토 중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찍은 광고만 해도 꽤 많기 때문에 유아인 씨가 위약금만, 광고만 100억 원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 금액을 그냥 어림추산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유아인 씨 광고 모델료 한 편당 한 9억에서 8억 이상 9억 정도,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개 브랜드 광고가 중단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그거와 동등한 액수라 할지라도 최소 100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영화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손해배상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광고 위약금 말고, 그러니까 그 경찰의 법의 잣대 사법의 단죄를 받는 것과 별개로 영화까지 포함하면 그게 100억 이상 넘어갈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네네.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를 찍는 배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인생 살아갈 때 신독하고 살거든요. 남이 볼 때뿐만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데 특히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은 더더욱 신독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한 종류의 마약도 아니고 굉장히 다기한 마약, 특히 코카인까지 했다는 점을 보려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찍은 영화 분명히 상영 못할 것이고 앞으로 찍는 영화 상영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배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이게 사실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이 4종. 근데 이제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이거는 대략적인 경찰이 가닥을 잡긴 했는데 언제 투약했는지. 근데 코카인, 가장 3대 마약 중에 하나는 코카인은 모발에서 검출이 되긴 했지만 언제 투약한 시기는 분명치 않다.
이것 때문에 이 코카인 부분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사건 경위를 저 판례하고 이제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모발에서만 그 마약 성분이 나왔던 사례였는데 예. 소변에서는 안 나왔어요. 보통 두 가지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교차 검증으로 양쪽에 나오면 투약 시기도 이제 굉장히 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문이 없는데 그 사례에서는 모발에서만 나왔다. 그럴 경우에 모발에 자라는 속도는 대략적으로 한 달에 1cm씩 정도 자란다고 보는데 예. 그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기를 특정하는 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일사부재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한 번 처벌받은 건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거. 근데 이런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투약을 해요. 근데 지금 유한 씨 같은 경우도 프로포폴만 100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대마, 케타민, 코카인이 있다는 거는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이상씩 했다는 게 지금 산술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처벌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죄가 드러났을 때 먼저 처벌받은 것이랑 새로 밝혀진 게 같은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특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지금 3종에 대해서는 소변에도 나오고 그리고 모발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프로포폴이랑 케타민은 병원에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진료 기록으로 바로 확인이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입국장에서 모발이랑 소변에 대해서만 채취를 하고 별도로 뭐 어허. 그 구속도 안 했던 이유가 그냥 프로포폴 사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나온 걸 보니까 코카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생겼죠. 이건 병원에서 해주는 약이 아니니까. 예. 그럴 경우가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확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그때 했던 것이거든요. 이 다 퍼즐을 맞춰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주거지에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는가 혹은 핸드폰을 가지고서 누구하고 연락을 한 게 있는가, 아하. 구입을 한 게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이 사건이 특정에 대한 문제, 단순 투약자로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근데 코카인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만약에 외국에 있을 때 투약한 게 아니다라고 뭐 했을 여행이든 촬영차든 나갔을 때. 그때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했을 땐 예. 사건이 밀반입 사건 아하. 혹은 국내에서 구입한 사건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입했는지를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시인하든지 이게 사건이 빵 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구속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어제 저희도 유아인 씨 소식을 짚어보면서 그 마약동 대검 마약 과장 출신 그리고 또 한 명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의 검찰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뭐 이건 본인의 자유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변호인단과 관계없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처음에 만약에 뭐 필로폰이나 이런 거가 처음에 발견된 사건이면은 원칙적으로 구속을 해요. 아하. 그런데 이건 처음에 프로포폴인 줄 알고 시작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한 타이밍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예. 이제 구속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는 그러면 수사협조, 단약의 의지 이렇게 두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초범이니까 약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다라는 걸 수사협조를 강하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SNS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입장 정리를 요번에 했잖아요. 그게 조사를 받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내가 다툼의 여지가 없구나라는 게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적극적으로 시인을 하는 취지를 하는 거는 구속영장을 대비하는 스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사안에서는 코카인에 대해서가 좀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러게요. 이게 밀반입인지 국내에서 구입했는지 국내에서 구입했다면 누구한테 구입했는지를 쭉 수사협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유한 씨. 근데 이제 남은 경찰 수사의 변수는 코카인 투약 시점 이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 만나봤습니다.